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둘째 신우가 하는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삶은 참 다사다난했고 지금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의 사장인 둘째 신우는 남편을 잘 만나서 동네에서 꽤나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마트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마트를 벌써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동네에 자리를 잘 잡은 마트가 있으면 다른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고는 하죠. 둘째 신우가 운영 중인 마트도 자리를 잘 잡아서 다른 경쟁자 없이 계속 운영 중이에요. 보통이라면 이렇게 친인척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랍니다. 둘째 신우는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일쑤예요. 그렇게 된 지 하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둘째 신우는 마트에서 일을 할 때 저를 툭하면 무시하고는 했어요. 예전에 식자재 유통업체의 실수로 미나리가 40단 들어와야 할 것을 10단밖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봄이라 미나리를 갖다 두기만 하면 잘 나가는 철이라 10단밖에 안 들어온 것을 알고 둘째 신우는 짜증을 부렸죠. 아, 미나리 수량 체크 누가 했어? 첨가물 담당 누구야? 이거 올케지? 이것 봐. 목 베어가지고 수량 체크 하나 못하잖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틀려? 하여간 쓸데가 없다니까 쓸데가. 저는 첨가물 담당이 아니었는데도 괜한 소리를 들어야 했죠. 게다가 유통업체의 실수여서 수량이 부족하다면 첨가물 담당자가 유통업체에게 이미 알렸을 것이었어요. 둘째 신우는 괜히 애먼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해봤자라는 생각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사사건건 둘째 신우에게 반박을 하기도 어려웠죠. 둘째 신우의 기분을 거슬러서 좋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첨가물 담당자가 와서 둘째 신우에게 처리되었다고 알려줄 때까지 둘째 신우는 툴툴거리고 있었어요. 또 둘째 신우는 연장 근무가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찾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제가 만만한 것인지 한두 시간 추가 수당 없이 연장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연장 근무를 부탁할 때도 절대 곱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아, 물건 정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케가 좀 하고 가.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일 시켜주고 있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해. 이렇게라도 계속 써주니까 다행인 줄 알아. 그렇게 남은 물건 정리를 혼자 끙끙대고 하고 나면 다음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기도 했어요. 연장 근무가 연속적으로 며칠 이어지면 쉬는 날에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 찜질을 하고 있어야 했죠. 아플 때는 이런 제 신세가 서럽기도 했지만 더럽고 치사해도 제가 먹고 살려면 신우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매번 참아가면서 속을 사겨가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고 있던 때에 어느 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마트로 장을 보러 오는 아기 엄마가 보였어요. 아무래도 근처에 새로 이사를 온 아기 엄마인 것 같았어요. 이 아기 엄마는 두 돌이 갓 지난 아기와 함께 매일같이 마트에 왔는데 딱 봐도 사정이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거의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옷도 많이 낡아 보였죠. 아기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대기를 둘러 아기를 등 뒤에 업고 왔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 아기띠도 아닌 포대기를 하고 온 것을 보니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구나 싶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꼭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아기 엄마가 마트에 오면 저도 모르게 눈으로 쫓으면서 무엇을 사는지 잘 골라서 사는지 살펴보고는 했죠. 그러다가 아기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물건 위치를 묻는 아기 엄마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인사를 했죠. 마트에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보여서요.
그런데 최근에 이사를 오셨나 봐요. 이전에 못 배웠던 것 같아서요. 그러자 아기 엄마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 근처로 새로 이사를 왔어요. 새로운 동네라서 아는 곳이 많지 않아서 매일 마트로 놀러 오게 되네요. 아, 그렇구나. 그나저나 아기가 정말 예뻐요. 2살 정도 되었나요? 네, 맞아요. 이제 2들 조금 넘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어서 아기도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매일 마트로 산책 겸 나와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와 아기 엄마가 친밀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기 엄마가 저랑 같은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고 서로 통성명을 했죠. 그리고 성당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당에서 만나 함께 미사를 보기로 했어요. 아기 엄마는 이제 막 이사를 온 터라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와 함께 성당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와 아기 엄마는 성당에서 만나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몇 번 만나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죠. 그렇게 저와 아기 엄마는 꽤나 친해지게 되었어요. 마트에서도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주말에는 성당에서 만나 함께 미사를 보게 되어서 매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우리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의 사정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기 엄마의 형편을 듣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많이 안타까웠죠. 아기 엄마의 남편은 유통업체 대표였는데 경제 위기로 유통업이 쪼그라들면서 업체가 도산을 했다고 했어요. 어찌저찌 직원들 퇴직금과 급한 빚을 갚았지만 아직도 갚을 빚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남은 돈으로 족발집을 운영 중인 지인에게 급하게 족발 만드는 방법을 배워 족발집을 열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주문이 많지 않아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생활도 하려니 너무나 빠듯한 상황이었죠. 아기 엄마도 가게 일을 돕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데리고 일하기도 쉽지 않아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그래도 아기 엄마는 수더분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아기 옷이나 분유 같은 것들도 사회봉사단체에서 나눠주는 것을 받기도 하고 옆집 할머니가 오래된 것이지만 쓰라면서 포대기를 주기도 하셨다고요. 어렵게 사는 사정이 눈에 보이지만 밝게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아기 엄마가 짠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마트 마감을 할 때 떨이로 남은 채소나 팔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다음날 아기 엄마에게 주고는 했어요. 아기 엄마 또한 너무나 고마워하며 저에게 뭐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기억해달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좋은 친구가 생겨 조금은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을 신우가 눈치채게 되고 말았어요. 매일 버려지는 채소의 양이 줄어든 것을 의아하게 여긴 신우가 마감 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다가 제가 아기 엄마를 위해 채소를 버리지 않고 따로 챙겨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본 신우는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당장 지금까지 챙긴 채소와 먹을 것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우는 악독하게도 일부러 다음날 아기 엄마가 왔을 때 그 난리를 피웠어요. 손님들이 많이 있는 마트 한복판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엄마한테까지 무릎을 꿇으라며 난리였어요. 야, 아주 쌍으로 도둑년들이네. 누가 채소 남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래. 너희 아주 나를 우습게 봤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 이 도둑년들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무릎 안 꿇어? 저는 당황해서 일단 신우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아기 엄마도 죄송하다고 본인의 잘못이라며 사죄했지만 신우는 듣지 않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남은 채소라도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제 잘못이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여기 언니는
그냥 저를 너무 돕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사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기 엄마가 이렇게 절절하게 사과를 하는데도 신우는 들은 채만 채였죠.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아주 큰 모멸감을 주겠다는 듯이 날뛰었어요. 아유, 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경찰에 보낼 줄 알아? 돈이 없으면 아무거나 달라고 해도 되는 줄 알아? 아주 그지근성만 가득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도 도둑질인 줄 몰라. 결국 저희 둘은 마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벌을 세우고 욕지거리를 하던 신우는 내쫓듯이 아기 엄마를 마트 밖으로 내보냈어요. 게다가 신우는 이 일을 시어머니와 큰형님에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즉시 시댁으로 불려가 또 한 번 호되게 당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큰형님은 저를 불러 이렇게 부르령을 했죠. 아니, 신우가 힘들게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대로 마트 물건에 손을 대?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할 줄 아는 것 없는 애를 데려다 생활비라도 벌 수 있게 해줬더니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반대로 도둑질을 해? 아, 정말 괘씸하네 아주. 시어머니와 큰형님은 이렇게 저를 나무랐죠. 저는 버려지는 채소를 주워 나눠준 것뿐인데 멀쩡한 마트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이 되어 있었어요. 억울했지만 설명을 해봤자 신우가 더 심하게 말을 할 것 같아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열불이 났죠. 이 일이 생기고 난 뒤 아기 엄마는 마트에 오지 못했고 성당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미안해서 쉽게 연락을 하지도 못했죠.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려 그 아기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아기 엄마는 마트에 산책 나오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을 텐데 제가 그 즐거움마저 빼앗은 것 같아 매일같이 미안한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아기 엄마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사과를 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신우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물건들인데 남은 것을 나눠준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라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마음 같아서는 마트 일도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을 해서 간신히 마트에서는 잘리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마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더럽고 치사해 불쑥불쑥 화가 났어요. 신우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도둑년을 걷어주네. 너 나한테 아주 고마운 줄 알아? 찍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말이야. 저는 입술을 씹어가면서 마트에서 일을 했어요. 분한 마음의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더니 신우는 고소하다는 듯이 저를 비웃으면서 더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는데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도시락이 하나 모자르게 와서 다들 하나 더 시키자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가 오더니 상황을 보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기 공깃밥이랑 국물 하나씩 남았네. 이거나 먹어. 도둑년은 이 정도면 되지? 이것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지 않아? 그러면서 제 앞에 공깃밥과 국물을 하나씩 던져줬어요. 저는 그것을 받고 어이가 없어서 다들 밥 먹는 사이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이전에 소동을 받던 직원들은 신우가 보고 있으니 쉽게 저에게 먹을 것을 권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후에 나가서 따로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죠. 신우의 인간 이하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서 밥이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저도 악에 받쳐서 신우에게 기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아기 엄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기 엄마를 보자 어찌나 반가운지 달려가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죠.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기 엄마는 어쩐지 좀 수척해진 것도 같았어요. 아기 엄마는 연신 사과하는 조에게 괜찮다고 웃으며 말하고 그간 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말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아기 엄마는 그동안 낮에는 부업을 하고 밤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마트에 나올 시간이 없었다고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낮에는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새 못 잔 쪽잠을 한두 시간만 잔 뒤 부업을 했다고 해요. 포장을 하거나 택배를 싸는 등 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밤에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아기를 보는 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마트에는 올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까지 하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왔고 짧게 잠을 잔 후 일어나서 다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아기 엄마가 일을 하느라 안 보였던 것이었다고 하니 그간 큰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걱정했던 저의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도 별일이 없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아기 엄마의 팔을 쓸어주었는데 갑자기 아기 엄마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는 것 아니겠어요? 언니, 이 돈을 마트 사장님에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마트에서 공짜로 받아먹었던 채소랑 물건들 값이에요. 값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저 때문에 언니가 너무 고생을 해서 죄송했어요. 감사해요, 언니. 보아하니 이 돈을 벌려고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아기를 키우느라 시간도 없었을 아기 엄마가 장까지 줄여가며 돈을 벌었을 것을 생각하니 저는 그 돈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돈을 받을 엄두가 안 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신우가 사무실에 있는 CCTV를 보고 나와선 우리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신우는 그 돈을 날름 받아가는 것이었어요. 도둑년이 돈 갚으러 왔나 보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돈 내가 가져간다. 저는 진짜 이딴 미친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돈을 가져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제가 헛웃음을 치며 화를 내니 아기 엄마는 되려 저를 다독여 주었죠. 그렇게 아기 엄마와 다시 재회해서 회포를 풀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엄마가 아기 기저귀를 가져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을 다 털었는데도 돈이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주머니가 가볍지만 마음 같아서는 대신 돈을 내주고 싶었는데 신우가 또다시 옆에 와서 기저귀를 뺏어드는 것이었어요. 야, 돈 없으면 빨리 꺼져. 또 도둑질 하려는 거야? 정말 가지가지하네. 아기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재빨리 마트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아기 엄마를 붙들고 싶었지만 뒤에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이 길게 서 있어서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는 그 모습을 보더니 잘 되었다는 듯이 쌩하니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신우의 태도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트 마감을 할 때쯤 저는 아기 엄마에게 줄 기저귀를 10박스나 집어와 제 돈으로 계산하고 아기 엄마에게 보냈어요. 신우 앞에서 보란 듯이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이 모습을 본 신우는 저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이고, 아주 그지들끼리 놀고들 자빠졌네. 돈 없는 것들이 꼭 지들끼리 애틋하더라. 그래봤자 돈 없는 건 똑같은데. 보고 있으면 아주 웃겨. 신우는 또다시 저와 아기 엄마를 멸시했고 저는 신우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말라며 신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으로 욕을 했어요. 기저귀 10박스를 마트 배달 기사님에게 부탁해 아기 엄마 집에 배달을 했죠. 맘씨 고운 아기 엄마가 아기 기저귀라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기 엄마를 꼭 돕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기 엄마가 저를 찾아와 정말 고맙다고 이 은혜는 꼭 갚겠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제의 모습을 보았던 터라 아기 엄마가 더 안쓰러워 보였죠. 저 또한 그런 아기 엄마의 손을 잡으며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아기 엄마. 응?
아기 엄마처럼 선하고 성실한 사람은 다 보답받게 되어 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다 잘 될 테니까 지금까지처럼 매일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지내. 분명히 잘 될 거야. 알겠지?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그렇게 연신 고맙다고 하는 아기 엄마를 돌려보낸 후 며칠 뒤 은혜를 꼭 갚겠다던 아기 엄마는 또다시 보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또 무슨 사정이 생겼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보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신우 또한 그것을 알고는 저에게 호구를 당했다며 우습다는 듯이 깔깔거렸어요. 아이고, 거지들끼리 동병상련하더니 거지 하나가 뒤통수를 쳤네. 전문 용어로 그거 먹튀 아니냐? 기저귀 10박 쓰면 40만 원이 좋긴 없는데 아주 제대로 당했네. 지들끼리 억울한 척 사연 많은 척 하더니 아주 쌤통이야. 진짜 웃겨. 야, 네가 그렇게 돈이 많냐? 돈이 많으면 남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너나 네 입에 풀칠하고 살아. 아주 까불치고 있네. 저는 그 말이 너무해서 그럴 사람 아니라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코웃음을 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자신의 말이 처음부터 맞았다면서 무시하는데 더 반박할 말도 없어 정말 분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아기 엄마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또 신우에게 핀잔을 듣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일하라고 했잖아. 왜 30분 늦었어? 어제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내일 시간 있는 사람 일찍 나와서 미리 정리 좀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여기 시간 있는 사람이 옳게 말고 더 있어? 아니, 네 일인 것 같으면 나오라면 빨리빨리 나와야지. 무슨 변명이 많아? 그렇게 신우가 또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데 마트로 어떤 노신사 한 분과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노신사는 얼굴에 주름이 있지만 나이에 맞게 중후했고 키가 크고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몸에 잘 맞는 고급 세미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런 곳에 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수행비서는 양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체격이 좋은 전문 경호원처럼 생긴 사람이었죠.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들어오자 마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흘끔흘끔 쳐다보았어요. 신우도 잠시 그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보고 하던 핀잔을 계속하는데 그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기 엄마에 대해 잘 알고 있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기 엄마를 알고 있다고 말하니 그분은 위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기 엄마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희 딸과 손녀를 잘 보살펴 주셨다고요. 감사한 마음에 보답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꼭 좀 보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죠. 그 명함에 적힌 회사의 이름은 그 분야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표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해서 쳐다보니 노신사는 허허 웃으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죠. 노신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기 엄마는 실제로 대표님의 딸이 맞았어요. 아기 엄마는 상당히 부잣집의 막내 딸내미였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잠시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는 정해진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아기 엄마는 지금의 남편을 사랑해서 사랑의 도피를 한 것이었죠. 아기 엄마의 부모는 아기 엄마와 몇 년간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아기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래 사람을 보내서 지켜보았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나고 두 돌이 될 때까지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 부모가 딸에게 졌고 남편의 훌륭한 성품을 인정해 딸을 다시 친정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노신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어렵게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고 딸의 행복은 지금의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 손녀딸 보기도 편해졌고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친정에 들어가자마자 기업의 대표인 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에 대한 감사함에 보답을 꼭 하고 싶다면서 아버지에게 보답을 부탁했다는 것이었죠. 힘든 때에 도움을 준 분이라며 무엇을 바라고 도와준 것이 아닌 고마운 분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기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연락이 끊겼지만 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심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제대로 마음을 보낸 것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노신사 대표님의 감사 인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힘들 때 도와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례금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제 성의 표시이니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의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월급과 복지를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례금이 지금 제 연봉의 2배가 되는 데다가 취직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옆에서 그 말을 전부 다 듣고 있던 신우도 두 눈이 동그래져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다른 조건 없이 행했던 호의가 이렇게 더 큰 호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해서 눈물이 다 흘렀어요. 사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지도 못한 취직까지 시켜준다니 정말 너무나 고마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신우는 배가 아팠는지 갑자기 그 대표님 앞에 가서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뻔한 행동이어서 모두 신우가 무슨 의도인 줄 알만 했는데 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 빨린 소리를 했죠. 어머, 대표님, 저도 아기 엄마를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 채소도 주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주고 그랬는걸요. 아기 엄마 사정이 너무 딱하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챙겼는데요. 아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기저귀 준 것도 제가 우리 올케한테 시켜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그냥 내 딸 같아서요. 정말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짜 한숨이 나왔어요. 아기 엄마를 무릎 꿇리고 괴롭힌 게 얼마나 됐다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한숨을 쉬다가 용기를 내서 신우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아기 엄마가 뒤늦게 마트로 들어왔어요. 아기 엄마는 세련된 옷을 입고 포대기가 아닌 딱 봐도 비싸고 좋은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전에 봤던 아기 엄마가 아니었죠. 신수가 아주 헌해졌어요. 아기 엄마는 마트에 들어와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언니, 연락이 늦어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세요. 언니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언니,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아기 엄마 맞아?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정말 보기 좋네. 지금 아버지 댁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 정말 잘 됐다.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보답을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오히려 신세를 진 셈이야. 아기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희는 헤어졌다 상봉한 가족인 마냥 서로 반가워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신우가 어색하게 웃더니 아기 엄마에게 슬쩍 말을 건네는 거였어요. 아이고, 아기 엄마 아주 보기 좋네. 그간 고생 많더니 이제 아버지 덕분에 잘 살게 되었나 봐. 역시 아기 엄마는 잘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듣고 아기 엄마는 신우를 확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덕분에 아주 고생이 많았죠. 버려질 채소 조금 나눠줬다고 여기 있는 우리 언니를 괴롭히고 저도 같이 괴롭히지 않았어요? 여기 마트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빌라고 하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얼마 전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아기 엄마가 예상과 달리 독하게 나오자 신우는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굴하지 않고 더 뻔뻔한 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나는 아기 엄마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힘들어도 좀 열심히 살라고 그런 거지. 남한테 손만 벌리고 살면 못 쓰니까 그러지 말라고 한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신우를 보고 아기 엄마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해서 버려지는 채소 하나 이웃한테 나눠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잘 살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서 아부하지 말고 저리 가서 일이나 하세요. 아기 엄마는 시원하게 화를 내더니 저보고 함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와 마트를 당당히 걸어 나가려는데 아기 엄마가 멈춰서 신우를 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어요. 아참, 예전에 아기 기저귀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를 쫓아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기 기저귀에 한이 맺혀서요. 이 근처에 아기용품 전문샵을 하나 냈어요. 아기 기저귀, 모유수유용품, 가제수건, 분유할 것 없이 아기용품은 모두 있는 샵이에요. 아기 기저귀 사기 어려운 형편인 분들께는 기저귀를 종종 나눔할 예정이고요. 아마 아기 엄마들이 아기용품 사러 이 마트에 오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아기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어리 빠진 신우의 얼굴을 보더니 웃으며 저를 데리고 마트를 빠져나갔어요. 저희는 대표님의 차를 타고 아기 엄마의 집으로 갔죠. 아기 엄마의 집은 대표님의 집 대문 안에 있었는데 별도의 집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대문을 지나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정원을 지나 집 앞에 내렸어요. 아기 엄마네 집에 들어가 보니 큰 거실과 부엌이 1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잘 자란 소나무들이 보였어요. 2층에는 부부의 침실과 아이의 방이 있었고 서재가 있었죠. 정말 좋은 가족의 집이었어요. 아기 엄마는 부엌에서 저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언니, 제가 정말 힘들 때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못된 마트 사장님한테 복수가 되어서 언니가 속이 좀 시원하다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앞으로도 제 친언니처럼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기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지난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즐겁게 웃었어요. 아기 엄마의 어린 아이도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남편은 잘 안 되던 족발집을 정리하고 장인의 회사에서 유통 업무를 담당해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경제적 여유도 많아져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아기 엄마의 인생이 핀 것만큼이나 제 인생도 피게 되었어요. 저 또한 아기 엄마 덕분에 편한 직장을 얻고 형편도 나아지게 되어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아기 엄마 덕분에 아기 엄마의 아버지의 회사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일은 마트에서 하는 일보다 더 쉬운데 월급은 더 많이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무 시간도 정해진 만큼만 일하고 매년 명절이나 생일날 주는 복지 혜택도 좋아서 아주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어요. 시댁도 제가 받는 월급을 듣더니 더 이상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며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휴, 막내 올케. 저번 일은 미안했어. 요새 내가 집에서만 놀고 있으려니까 돈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혹시 지금 일하는 공장에 일자리 남는 거 없어? 연결만 해주면 내가 올케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거기 월급도 많이 준다면서. 아니, 나도 좀 알아봐 주라. 응?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큰형님이 일할 자리가 없냐면서 저에게 살살거리며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명절에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비싼 화장품을 사가니 어찌나 좋아하면서 제 칭찬을 하던지 입에 침이 마를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제 주위를 맴돌며 제 눈치를 살살 보게 되었죠. 돈이 좀 생겼다고 이렇게 살살거리는 사람들을 보니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신우 마트에서 각종 일과 함께 캐셔 역할도 했던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 신우는 새로운 캐셔를 구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다들 일주일도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신우 성격이 하도 더러우니까 다들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마트에 구경을 가보니 신우는 하는 수 없이 본인이 캐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직원을 구할 수 없는 신우는 연장 근무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고서 허리며 손가락이며 무릎이 아프다고 매일 난리를 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봐. 빨리 가서 일하지 못해? 아이고, 진짜 내가 죽겠어. 하나같이 도움도 안 돼. 일을 해도 끝이 없으니 내 허리랑 손가락이 나만 하지를 않고. 아이고, 죽겠어. 신우는 이렇게 외치면서 직원들 탓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은 직원들까지 나가버리면 더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 고소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싫거나 힘들지 않아요. 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느낌이 들죠. 또 월급에 여유가 생겨서 종종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해요. 전에 마트에서 일하면서 아팠던 손가락이 아픈 날에는 이따금 한의원에 가서 뜸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기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이따금 초대를 받아 멋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있어요. 후위로 이어진 인연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서 앞으로의 삶도 기대가 된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제 인생이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